안녕하세요, C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이패드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를 하면 좋은 점 5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꼭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 즉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하면 안 좋은 이유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물품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중고 제품들이 보장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꼽았고요. 보장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상 리퍼를 해야 해요. 물론 중고로 물품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안 좋은 제품이 들여지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거의 본 적은 없어요. 특히 애플 제품은 그런 불량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는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리퍼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참고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리퍼 비용은 70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본체 값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3세대의 강력한 제스처 기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서도 이번에 iOS 12 업데이트로 인해서 좀 제스처가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아이폰 10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처럼 홈바 쪽에 이렇게 그 제스처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은 해두었지만 저는 이게 좀 반쪽짜리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고요. 빨리 하면 전혀 안 먹습니다. 그냥 밑에서 슬쩍 밑에서 살짝 올려서 옆으로 밑에서 살짝 올려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도록 제스처를 만들어 두긴 했는데 물론 아이패드 프로 2세대까지의 기존에 있던 제스처 또한 충분히 강력한 제스처이긴 하지만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그리고 아이폰 10, 10S, 10R에서 나온 홈 버튼을 제거하고 만들어둔 홈바 이 제스처 기능은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또 그런 홈바를 이용한 제스처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더 제스처를 이용한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은 그리고 아이폰 10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아이패드 프로 2세대의 제스처 기능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보다 3세대가 훨씬 더 제스처나 간단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풀 체인지된 디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이패드가 출시되고 대략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8년 동안 외길만 걸어왔잖아요. 이 디자인 공면진 이 디자인 외길만 애플이 걸어왔는데 드디어 디자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도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거의 디자인 면에서는 사과 위치 빼고는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가 프로다운 디자인을 입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보다 더 디자인이 완벽할 수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전히 카톡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카톡티는 해결을 안 할 건가 봐요, 애플이. 그리고 네 번째는 강력해진 성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A12X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이 성능을 단점으로 꼽았어요. 이 성능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나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좀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문서 작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걸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가성비를 따져서 아이패드 2세대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스펙은 기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노트에서 애플이 소개를 했듯이 내년에는 어도비와 함께 어도비 프로그램을 완전히 태블릿 환경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다시 만들어서 앱을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어도비에서도 발표를 했고, 내년쯤 되면은 어도비에 있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트룸 이런 프로그램들을 100% PC와 같은 환경에서 PC와 같은 결과물을 아이패드로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 그러니까 어도비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어쩌면 PC보다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도비 프로그램의 성능의 기준은 아마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애플 펜슬의 2세대 진화를 제가 꼽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전에 단점으로 꼽았어요.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 옆면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가방에 넣고 이동할 때 펜슬이 뭐 나뒹굴 수 있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하지만 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성능과 같이 펜슬 자체만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애플 펜슬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보다 애플 펜슬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전과 다르게 각진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연필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뒤에 저는 이 애플 펜슬의 뚜껑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이번 2세대에서는 이 뚜껑도 사라지고 이 뚜껑만큼의 길이도 잘리면서 기존보다 좀 더 짧은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툭툭 터치를 하면은 펜과 지우개가 이렇게 변환되는 이 기능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애플 펜슬 2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세대, 뭐 다른 아이패드 제품, 모든 애플 제품군은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애플 펜슬의 좀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구매하면 안 좋은 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